자, 마지막 에피소드로 우리 코스닥 증시 관련된 얘기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금 25살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시총 50배 거래대금 시작할 때. 네. 거래대금 500배 폭풍 성장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지난 1996년 7월 1일 시가총액 7조 6천억 원 규모로 첫 발을 내딛었다. 첫날 거래대금은 23억 원이었다. 25년이 지난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은 427조 7천억 원으로 50배 성장했으며 올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12조 원을 웃돌아 출범 당시보다 500배 성장했다. 상장 기업 수는 3년 연속 신규 상장 100건을 돌파하면서 지난 5월 1,500개 상장사를 돌파하기도 했다. 시가총액 50배, 거래대금 500배 성장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순조로웠던 성장 같지만 코스닥도 부침이 적지 않았다. 96년 출범 이후 닷컴 붐이 일면서 코스닥은 2000년 3월에 2834.40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이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벤처기업들이 우르르 몰락하는 통에 코스닥 지수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1년에는 10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하면서 이후 20년간 1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사상 최저치인 261.19포인트까지 주저앉기도 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폭락장을 겪던 3월 19일에는 코스닥 역대 1일 최대 하락률인 11.7%의 하락을 겪으면서 500포인트 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자, 이런 25년이라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기념비적인 뭐 어떤 날짜를 따져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 확실하게 맞고요. 특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2000년도 초반에 있던 버블닷컴은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 버블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이게 회복되지 않는 거는 일단 코스닥 안에 대한 그 기업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 팡이라고 불리는 IT 기업들이 제조업 기업들을 뛰어넘어가면서 실제 재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수익률에 상관없이 주식 가격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쉽게 말해 자산이 없고 수익이 없는 회사가 단지 성장성만 보고 무한대로 팽창하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보면.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고 애플이고 애플은 그래도 좀 파니까. 그래도 뭐 파는 게 있는데. 구글이고 제일 쓰레기가 이제 테슬라인 거죠. 네. 아무튼 이런 류의 기업들이 이 주총을 이끄는 그 나라에서는요. 이게 너무 위험해요. 이 버블 거품이 꺼지게 되면 한 방에 이게 없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 안에서 투자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도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자산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특수성이 있어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고 아직 종전 선언이 안 돼 있는 그렇죠. 전쟁이 진행 중인 정전국이기도 하고요. 또 아직까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쪽 경제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중국하고 일본의 주가 지수는 너무 높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국도 거품이지만 중국, 일본도 엄청 거품이거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의 성장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작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 주가의 성장은 가장 모범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자랑할 만한 거는 유니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니콘 기업들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유니콘 기업은 이스라엘 안에 상장하지 않습니다. 다 미국에다가요. 미국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갖고 상장을 하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고
절대적인 숫자에선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어떤 GDP 규모를 봐서는 다른 나라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성장력, 기술적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코스닥을 지탱하던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NC소프트, KTF, 지금은 KT죠. 그리고 셀트리온 요런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아무래도 1부, 2부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은 코스피에서 주로 찾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고 뭔가 벤처 느낌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하고 어떤 그 역동성이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몰리고 있는데 앞으로 코스닥 출신의 기업들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겁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었던 프레스톤이 이제 곧 상장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이 상장이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홍콩 시장이나 상하이 이쪽 시장 안에서 외국 자본들을 끌어들이면서 IOP가 성공했던 중국형 그 유니콘 기업들의 그쪽에 쏠렸던 자금 관심 같은 것들이 불안한 중국이나 이미 너무 버블이 돼서 이 일본 은행의 자체 매입이 아니면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 일본 기업에 비해서 한국의 주식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코스피가 이제 3,000 넘어갔다고 합니다만 코스닥도 2,000을 회복할 수 있는 그만한 체력과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